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덕방입니다. 오늘 코어 작업도 좀 있고요. 시끄럽죠? 화장실 철거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두드러 패는 날이라서 좀 시끄러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에어컨 설비 세팅 되는지,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, 그리고 또 재밌는 현장 썰 풀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 소음 나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죄송하네. 잠깐 쉬게 하실 수도 있고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적당히 잘 피해서 현장감을 느끼신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갈게요. 전체적으로 철거가 어떻게 지금 1차적으로는 됐는지 한번 확인 좀 시켜드리면, 저는 가능하면은 천장은 내버려 두자라는 이제 주의긴 합니다. 왜냐면은 금액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라인 조명이라든지 조명 풀 세팅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타공 정도는 천장에 그렇게 무리를 주지 않고요. 일부 2인치, 3인치로만 세팅했을 때는 너무 좀 신경 안 쓰고 돈 안 들이는 느낌, 좀 별로인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제가 섞어 쓰는 게 일부는 3인치, 일부는 2인치, 일부는 1.5인치, 멀티맵 자각이라든지, 아니면 실린더 등이라든지, 아니면 고객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펜던트 조명이라든지, 이런 걸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밝은 조도를 원한다, 좀 느낌 있는 그런 걸 좀 원한다 그랬을 때는 라인 조명이라든지 마그네틱으로 가는데, 그래서 저는 이제 지 양을 하는 거죠. 가능하면. 그렇지 않고도 풀 세팅을 안 하고도 좀 안녕하세요 선생님, 풀 세팅을 하지 않고도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. 이게 천장이 한번 건들면요 금액이 몇백씩 버버벅 나가니까,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항상 좀 조심하는 입장이거든요. 참고로 저는 이제 조명을 그냥 띄지는 않습니다. 보통 철거 오셨을 때 다 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띄지 않고 그냥 둬요. 그래서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도 지금 낮이긴 하지만 불 켜놓고 작업하시면은 작업 효율이 높아지거든요. 이 작업 효율이라는 거는 현장에서는 1번입니다. 제가 우리 팀의 퀄리티가 인테리어 완성에 있어서 9할 이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 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그 팀 자체의 좋은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 여건 좀 만들어 드리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기인한다고 보는데, 그래서 전 조명을 그냥 살려두고 나중에 조명팀 왔을 때 그때 뛰면서 상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. 아주 가벼운 공사는 사실은 이 조명팀이 철거, 그러니까는 몸짱 만드는 공사, 전반기 공사에 아예 투입되지가 않는데, 요즘에는 전기팀이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오거든요. 이 전자제품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도 천정형 에어컨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설치하게 됐느냐, 필수 항목이 됐느냐, 코로나 전후라고 좀 보거든요. 전국적인 이 흐름은. 그러면 벌써 여기 아파트에만 좀 하나, 둘, 셋, 네 대 설치하고요. 그럼 천장 단내림 해야 되고요. 그럼 전기 또 들어와야 되고요.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팀에서 맡아서 해주실 수도 있지만, 보통은 전기팀에서 그냥 이관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라든지, 그리고 이제 조명 들어갈 때 한번 손 볼 때 이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은 전기팀에서 하시는 게 나이스하다라고 보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분위기,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. 요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.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보시면은 유튜브로 거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제 생각들 하시는데,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. 겁도 나고. 근데 좀 많이 보시면 좀 낫고요.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현장 방문이 4회예요. 근데 실제로 4회로 끝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조금 팀장님이랑 좀 대화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넘어온 거거든요. 다른 건 없었어요. 근데 요거 안방이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. 안방이. 그러면 구멍을 여기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,
그러기에는 단내림 공간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제 답답한 게 이게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베란다 쪽, 이쪽으로 그냥 구멍 뚫고 나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와가지고 도면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좀 많다는 입장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도면보다는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체크하고,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도면이 만약에 신축 아파트라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그 도면을 기반으로 물량 산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런데 차곡차곡 새로 만들어서 쌓아나가는 건축의 느낌보다 기존에 있던 거를 허물어 버리고 새로 하고 뭐 구멍 뚫고 막 설비 바꾸고 이런 거는 제 견해로 말씀드리면은 도면의 영역보다 현장에서 핸들링 영역이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.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단 한 장의 도면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컨설팅은 한 2년 좀 넘었고요. 턴키는 이제 쭉 해오다가 컨설팅도 재밌다 해가지고 한 게 2년 좀 넘었고 1일 1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린 거는 1년이 됐죠. 그러니까 맨날 영상 올리는 건 지금은 다 컨설팅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턴키는 요새는 영상에 올리지 않고 있어요. 네. 아예 그냥 전체 철거하고 싹 걷어내는 거 기준으로 완벽하게 꾸며드리고 저도 홍보 안 하고 네. 그냥 그렇게 프라이빗하게 이제 가는 거고 컨설팅은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현장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객님들이랑 제가 계약서상에 하죠. 써놓죠. 유튜브 홍보 및 교육 영상에 활용을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제가 컨설턴트로서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려해야 될 게 100가지 1000가지만 있다면 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어떤 체크 리스트라든지 어떤 체크해야 될 항목을 제가 고객님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님이 핸들링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직접 온다거나 우리 팀장님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. 도면이 의미가 없어요. 단순히 이제 뭐 남 좀 미리 보고 싶어요. 계획 좀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제 도면을 좀 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도면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그 고객님들께서 조금씩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세요. 그래서 다 돈입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. 한번 하고 계시고요. 대형이거든요, 저게 사이즈가. 사이즈가 큰 사이즈라서 기존에 있었던 이 자쿠지를 제거하고 조금 심플한 욕조를 좀 교체를 좀 하셔야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요것도 지금 철거는 해놓으시고 철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화장실 철거. 화장실 철거는 개인적으로는 반셀프를 하시는 분들,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철거랑 뭐 타일 따로따로 하셔도 되는데 이 현장은 철거에서부터 뭐 타일 도기 세팅, 도움까지 싹 다 타일팀에서 맡아서 지금 하는 걸 들어갔어요. 그러면은 좋은 거는 누수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좀 애매한 설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거를 마감팀인 타일팀, 공사를 총괄해가지고 하는 타일팀이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갈 수가 있어요. 이런 거는 좀 장점이라 여긴 좀 그렇게 좀 해봤고요. 그래서 지금 일관성 있게 좀 있다라는 거. 그리고 한번 털기 시작하면 뭐 해야죠. 그리고 이제 코어 작업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코어 작업할 때는 소음이 엄청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소음이 많은 거는 저
파괴하면 맞아. 뿌레카로 다다다 때리는 게 이제 저게 많고. 근데 이제 우리는 진동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뭐 조심해야죠. 그리고 지금 창문 좀 다 열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원래는 창문 다 닫아놔야 돼요. 근데 창문 열어놓고,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거예요. 내가 공사를 할 때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좀 줘야 되겠다. 그거는 좀 아니고, 대신에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, 이거는 말 그대로 현실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을 합니다.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.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항상.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괴롭죠. 그러나 창문 열어놓고 안 열어놓고에 따라서 어떤 일정 수준의 이제 데시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. 열어놨을 때는 요만큼, 안 열어놨을 때는 요만큼.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때려 부수는 공사에선 데시벨체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감수하고, 그리고 오늘같이 이제 습하고 더운 날에는 뭐 봄, 가을 뭐 이럴 땐 뭐 당연히 닫아놓고 하는데요.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열고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. 그런데 만약에 팀장님들이 열어놓고 하신다 그러면은 닫으세요 이러진 않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왜냐면은 지금 저희는 이 현장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땐 얘기가 좀 달라지죠. 그러면 그때는 조금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사에 있어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조금씩 추구하는 겁니다. 물론 이 공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아파트에서는 못 살죠. 어떨 때는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민원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저 공사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대부분 그 지금 저렇게 드르륵 하는 거 그런 거가 주변에 민폐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민원이 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제가 그때 돼서야 이제 팀장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죠. 팀장님 이렇게 좀 닫아주십시오. 이렇게. 근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닫고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해놔요. 근데 열고 하셨을 때 막기가 조금 애매합니다.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세요.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이라든지 유튜브에서는 저희는 규정에 맞게 합니다. 그런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규정에 100% 맞추고 싶죠. 근데 맞추지 않는 건 아닌데 맞출 수가 없어요. 때로는 조금. 하지만 뭐 현장에서 뭐 담배를 핀다거나 뭐 불이라든지 안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최대한 들어가고. 그래서 일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창문을 좀 열어놔서 이렇게 좀 통풍이 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그냥 눕고 넘어가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. 하지만 민원이 왔을 때는 무시할 수는 없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. 좀 제 유튜브 채널 특징이 그거잖아요. 좀 약간 얘기하기 껄끄러운 것이라든지 보여드리기 애매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팀장님 그래서 팀장님이랑 좀 미팅을 좀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할게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변화되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